잠실 주 경기장이 있던 지역이 섬이었던 거 아세요? 잠실이란 이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잠자가 누에 잠자예요. 서울의 외곽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명실상부하게 강남 3구 중에 하나가 된 거죠. 송파구 하면 떠오르는 게 롯데타워일까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건물이 되겠죠. 부동산 가치로 따지면 롯데월드타워가 송파구에서는 가장 비싼 부동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도 빌딩 주인이 될 수 있다. 나빌주의 이현수입니다. 자, 이번 주도 어느 구를 갈지 되게 궁금한데요. 주사위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어느 주로 갈까요? 짠! 이번 주는 송파구네요. 송파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에 잠실 주 경기장 1986년 아시안게임을 육상 경기를 보러 갔었는데, 그때 그 시절에 제 기억으로는 너무 거대한 운동장을 저는 처음 본 거였어요. 그래서 놀라운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자, 송파구는 강남구의 옆에 붙어 있어요. 잠실 주 경기장이 있던 지역이 섬이었던 거 아세요? 1950년, 60년대까지만 해도 모래섬이었습니다. 잠실이란 이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잠자가 누에 잠자예요. 뽕나무를 키우고 누에를 키워서 비단을 만들기 위해서 누에꽃이 농사를 짓던 조선시대 때부터, 그래서 잠실이라는 지명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강남 개발이 되면서 송파구가 개발이 되는데, 송파구는 개발 시점이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올림픽 개최하기 위해서 개발이 시작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외곽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명실상부하게 강남 3구 중에 하나가 된 거죠. 송파구가 이렇게 좋아진 이유는 강남구의 덕이 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남구가 개발이 끝나면서 거주 비용이 비싸지고 땅값이 오르면서 송파구도 이제 같이 발전하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시기에 강남구에서 확장된 지역이 저는 송파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파구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대형 운동장이 있고 잠실 경기장이 있고 올림픽공원도 있고,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살기 좋은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몽촌 토성이 있는 거고, 백제시대 때도 수도였지만 고구려 시대 때도 아차산 아래에 거점 도시였고, 송파 일대 보면 잠실 주공 단지들이 여러 개 있었잖아요. 다 재개발이 끝나면서 엘스라든지 그런 아파트들이 다 완성이 됐죠. 송파구 전역을 보면 윗 상단은 잠실 경기장부터 해서 동쪽으로는 천호역, 그리고 남쪽으로는 복정역까지 송파구라고 합니다. 송파구 하면 떠오르는 게 롯데타워일까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 전역 어디서든 보이는 롯데월드타워가 대표적인,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기도 하고요. 전 세계에서도 10손가락에 안에 드는 빌딩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상징적인 건물이 되겠죠. 부동산 가치로 따지면 롯데월드타워가 송파구에서는 가장 비싼 부동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파구에서 가장 완성이 된 상권은 잠실 세내역 상권이 아닐까. 종합운동장에서도 도보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엘스라든지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포진되어 있고 주변으로 상업지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로 보나 거주인구로 보나 도시가 가져야 될 모든 인프라들을 다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만약에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관심을 갖는다면 1차적으로 송파구에서는 잠실 세내역 근처를 검토를 하시는 게 합리적이다. 천호역은 송파구긴 하지만 강동구에 붙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저평가가 되어 있고요. 복정역 쪽, 계룡역, 오금역 쪽으로 해가지고 강남에서도 거리가 멀고요. 사각지대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들어서 마천역, 거여역 부근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곳이긴 한데 재개발 승인이 떨어져서 고덕 단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깨끗하게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거여 마천 쪽은 송파구이긴 하지만 그 송파구 내에서는 가장 외진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좋아질 곳이에요. 만약에 거주를 하신다고 하면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업용 부동산에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가락시장에서 유통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산가들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농수산물을 유통을 하시는 분들이 산업단지에서 내가 이제 공장을 운영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그 유통을 하시는 분들이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겠죠. 여기가 자기 직장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돈을 많이 벌면서 가락시장 근처에 소비를 하겠죠. 직주 근접을 원하다 보면 그 주변에 아파트나 주택들이 가격이 오르는 현상은 있지만 투자의 1순위 요건은 아니다. 앞으로 좋아질 곳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다른 지역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잠실 세내역 주변의 부동산을 먼저 검토를 하고요. 돈이 부족할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억 수준에서 빌딩을 살 수 있는 물건들을 살펴본 다음에 잠실 세내역에서 내가 가진 돈으로는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잠실 거여 쪽에 작은 동네의 랜드마크급 입지에 있는 건물을 그 금액 쪽으로 사면 더 높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강남 3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타 구에 비해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건물을 만나신다면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파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올림픽 공원에도 운동하러 여러 번 가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서울에 산다 그러면 송파구에 거주하는 것도 정말 좋은 주거 지역이지 않을까. 그 투자 개념에서도 관심을 가져봐야 될 곳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송파구에 관심이 있으셔서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더 많이 공부를 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편은 또 어느 구가 될지 제가 준비를 해서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